네, 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어휴, 많이 오셨네요. 네. 저는 오늘 중동고하고 중상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수업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과 나왔죠. 수학과 나왔는데 머릿속에 수학밖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샤워를 하다가 이런 문제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면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타이핑해서 문제 하나 만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제1회 대성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목별에 상관없이 과목과 상관없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대성에서 퀄리티 체크를 하고 그중에 제일 높은 퀄리티가 제 거라는 게 이렇게 대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에서 수학 부분에서 대상 탄 건 저밖에 없습니다. 대치동에서도 이 타이틀 저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재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성 콘텐츠 평가단은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희한테 와가지고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요? 오류인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걸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 평가단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블랙라벨 검수위원도 맡고 있고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꽤 많이 잘했는지 심층 인터뷰까지 따로 진행을 해서 지금 본교재들의 제 의견이 많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고 1등급 반을 맡아서 수업 진행 중이에요. 일단 학교 분석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상고 수학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상상으로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 단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남고 객관식 단답형 합쳐서 22문항,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비율 10에서 15%, 평균도 70점을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6문항, 단답형 3, 서술형 3이에요. 서술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40%까지가 킬러 문항이에요. 여기서 킬러 문항이 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22문항이면 평균적으로 2분에서 2.5분 정도 내에 한 문제를 끊어야 돼요. 하지만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아이들이 봤을 때 5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을 얘기를 해요.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계산력 중요하죠. 계산력이 중요한데 밑에 게 더 중요해요. 높은 평균이에요. 수학 쪽으로 이제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다 수학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도 꽤 높은 70점대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좀 곤란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맨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점도 많이 일어납니다. 감점 안 당할 수 있게 서술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년 모의고사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신유형들 그냥 바로바로 변형해서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체 제작도 또 따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난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능적인 문제, 그런 고난도 풀이가 안 되면 이 중상고 시험에서는 조금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중동고입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4, 단답형 3, 서술형 3 앞에보다는 그래도 문제수가 객관식이 조금 적긴 한데요. 문제가 밑에 있습니다. 문제수가 적다 보니까 킬러 문항 비율이 살짝 더 높아요. 이 정도면 유의미한 차이죠. 10분의 1 정도면 두 문제까지 킬러 문항이 좀 더 추가가 된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부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교재의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부교재에서 연계가 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유형을 좀 새롭게 재창작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게 부교재를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수학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동고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계산 압박. 숫자를 깔끔하게 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고 아이들이 잘 맞춰라. 알아서 잘 맞춰라. 답이 좀 이상해도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연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들을 부교재를 넣어서 킬러 문항 비율을 조금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푸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그럼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체 제작 문항도 여기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부심이 꽤 엄청나셔가지고 항상 자체 제작을 항상 만드세요. 그리고 퀄리티 좋게 만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신유형을 딱 봤을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중동고의 수학에서 조금 난해할 수 있다. 중동고 선호 스타일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이제 시즌마다 선호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이도에 대한 문제예요. 중간 난이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차 한계수의 양 미지수가 붙어 있는 경우를 좀 선호해서 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입니다. 요 두 가지가 약 6번에서 10번 정도 사이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끊어내서 잘 풀 수 있어야지,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중등고에서 10번까지 잘 끝내고 그 뒤에 문제들을 조금 더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상고, 중등고 둘 다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서술형 작성을 꼼꼼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어디서 깎을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입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저도 서술형 첨삭하다 보면 이런 거는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거 깎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코멘트 달아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둘 다 마찬가지로 타임어택하고 개별 약점 유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상고에서 잘 내는 유형도 있고 중등고에서 많이 내는 유형도 있는데 각 유형을 빠릿빠릿 빠릿빠릿하게 풀 수 있게 대비를 따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아이디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신유형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신유형 냈을 때 숫자는 조금 깔끔해요. 중등고보단 조금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좀 잘 떠올릴 수 있게 연계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등고는 킬러 문항하고 계산량 증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숫자에 대해서 자비가 조금 없는 부분이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 문항, 변형 문항 연습,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대비하셔야 돼요. 유형별로 빠진 부분 없는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중3인데 수학 진도 로드맵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1월에서 12월까지는 대수 실력, 요거는 이제 한 바퀴 돌렸을 때, 대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실력반을 들어오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공수 1에 대해서 유형 부분 있죠? 유형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공수 1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심화 부분까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내 학교에 맞는 유형들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게 잘 마무리되는지 복습하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5월에서 7월까지는 기말고사 대비 당연히 해야죠. 근데 3, 4월에서 5, 7월까지 대비만 있지 미리 하는 건 언제 해야 됩니까? 1, 2월 달에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 2월 달에 이제 스케줄 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학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7, 8월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공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 대수 실력을 했죠. 그 다음에 대수 심화반을 따로 추천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출제의 방향성이 내신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 많이 연계가 되실 거고요. 선생님들이 내시는 것도 대수 부분이 조금 더 난해해요. 그 다음 8, 9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하고 중간고사 대비하고 12월에는 공수2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하고 이때는 2학기 거 대수 심화 한번 이제 말끔하게 마무리 짓고 미적분 실력까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안 하면 딜레이가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2학기 때 미적분 처음 하고 대수 처음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대수가 중요하다 말을 했는데 왜 중요하냐? 어떤 증거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2024년 수능이죠. 수능 공통 22번. 공통 22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 부분에서 영역에서 맨 마지막 문제예요. 맨 마지막 대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월 모의고사. 이번 연도에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이 본 6월 모의고사 공통 22번도 맨 마지막 문제도 대수였고요. 9월에서 본 맨 마지막 문제도 대수였어요. 그리고 제일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요건데요. 2028년 수능 예시문항 30번. 그러니까 이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 평가원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낼 거니까 이런 유형 대비해라. 이렇게 구성할 거다.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30번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수예요. 대수가 이렇게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걸 미리 반영을 해서 이제 내신에도 출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미리 좋은 문제들을 쌓아 놓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2020년에 7월 교육청 17번이었는데요. 오른쪽은 2025년에 중등고 2학년 올해의 거죠. 올해 거. 1학기 기말 단답형 3번이에요. 단답형 3번이 아까 제일 어려운 단답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런 교육청 문제들, 좋은 문제들은 선생님들은 다 알거든요. 저도 이제 분석을 다 해서 다 알겠죠. 저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 문제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단답형 3번에서 봤을 때도 아, 풀 수 있지. 이런 거 이렇게 풀면 되지.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계교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기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고3 때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수능 연계교재라고 해서 수능 특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능 특강을 학교 내신에다가 변형해서 넣기도 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 문제고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바로바로 내신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시즌별 솔루션입니다.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때까지는 제 수업 내용인데요. 수업 계획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마다 혹은 이제 회차마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첨부해서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때 유형 정복하셔야 되고요. 서술형 작성 지금부터 연습해 주세요. 지금 올라가서 연습하기에는 논술도 마찬가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닥쳐야 연습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애가 글 쓰는 능력이 오르려면 꾸준히 지금부터 습관 들여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심화문항 쇼컷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주세요. 각 학교의 객관식 마지막 부분들 있죠. 마지막 부분들에 가끔가다 한 문제씩은 심화문항에 대한 쇼컷이 존재합니다. 빠르게 가는 거,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연습해 놓고 이제 다시는 걸 1, 2월 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식 연습이 무조건 필요해요. 기계식으로 풀지 않으면 아이들이 12번까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서술형 문항 연습은 아까도 강조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다 맞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다 맞을 정도는 아니다. 부분 점수라도 많이 받아야 돼요. 부분 점수가 꽤 큽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 앞에 나와서 왜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고 있냐?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교재 자체의 구성도 스텝 1, 2로 나눠서 아이들이 필수 유형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 킬러 문항을 대비해야 되는지 다 나눠놨어요. 두 번째는 서술형 솔루션입니다. 왼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글씨입니다. 제 글씨고 이제 악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점. 요것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서술형 답안지를 받아놓고 나서 제가 다 채점을 하고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적어주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는지 개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개념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 공식 외워야 돼.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밀착으로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 가는 레포트죠.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좀 난이도 비교도 실제 시험하고 비교해서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균, 아이들 평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실제 시험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비교하고 세 번째는 성적대를 기반한 등급 컷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 성적대 그 다음에 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이 커트라인 정도 나오겠다 해가지고 보시면 1, 2, 3, 4 등급 커트라인이 다 기재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별 미지수절 피드백인데 요거는 이제 문항별로 계속 이제 피드백을 세세하게 넣어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요. 꽤 자세하게 들어가고 맞춘 문제라도 보게 해요. 맞춘 문제라도. 왜냐면 맞췄는데 찍어서 맞춘 건지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풀었는데 애매하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기 위해서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드리면서 아이가 복습할 때 용이하게 이렇게 레포트를 써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됐어요. 1학기 결산인데요. 2학기 결산은 기말 끝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이제 18, 17, 15, 15 이렇게 상승했어요. 재원생의 42%가 10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18점 상승, 20점에서 38점 된 거 아닐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70점에서 88점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70.6이었는데 89.1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등급 안정권이 된 거죠. 이 아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높은 점수대였어도 이렇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애들도 다 성장했고요. 적중 현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중을 했냐 보시면 알겠지만 다였으면 좋겠지만 10번과 12번 사이에 11번이 있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기 자체 제작 문항. 아이들이 다 처음 보는 거래요. 애들 중에 누구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정도의 전교생이 다 극찬하던 그런 문항이 11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적중을 못했고 나머지 건 다 적중했습니다. 그 적중 현황을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은 단답형 3번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직보죠. 직보 때 풀었던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8번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출제자였으니까, 저도 출제자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정규반에서 9번이나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맞출 수밖에 없었죠. 다 맞췄어요. 두 번째, 더 난리가 났죠. 왼쪽은 서술형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직접 모의고사에서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에서 1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애들이 대부분 이제 다 맞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를 받더라도 1, 2점 깎이는 정도, 요 정도로 성과를 달성했어요. 요게 이제 아까 피드백 문항들에 대한 미세 피드백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당 되게 길죠.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요거들을 전달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 피드백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문항들도 맞춤 문항들도 다시 봐야 돼요. 대수 실력반 강의 계획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고요. 이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그때 개강하게 됩니다. 과제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힘들게는 안 하고 아이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를 미리 준 다음에 애들별로 개인별로 추가 숙제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하는 만큼 더 많이 이제 탄탄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중동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3일 날 개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1회독 하고 나서 수업 들어갈 수 있게, 3월 들어갈 수 있게 탄탄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윈터 특강인데요. 이거 되게 많죠. 제가 이제 세봤는데 윈터 때 제가 하는 수업이 9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봤더니 원장님께서 제발 수업 하나만 더 하다가 이렇게 9개까지 됐습니다. 1학년 애들뿐만 아니라 2학년 애들도 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는 사이트에서나 아니면 이제 상담 통해서 이제 따로 전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예정된 1등급을 받으셔야 될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예정된 1등급 받을 수 있게 저와 함께 달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